네, 출란교실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그 가운데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출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뭐 인구가 감소되고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경기가 안 좋고 또 시대가 불안하니까 돈을 쓰지 않는 데서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돈을 쓸 만한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마음적으로도 또는 실질적으로도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쓰질 않는 것이죠. 최대한 전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날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데서 오는 개인의 이제 그 선택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빨리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가 빨리 좀 마무리가 되고 또 경제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참 문제네요.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정치 관련된 문제가 또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이 출란을 하면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니 참 어렵고 하여튼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현명한 어떤 그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뭐 하루하루가 생명이 달린 이런 그 자영업자들의 이 소득 문제는 뭐 좀 이겨내자 뭐 버텨내자 힘을 내라 이런 말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목에 지금 제가 써놨죠. 진하고 선명한 꽃색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꽃이 이제 개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강추위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뭐 더 이상 추위가 와 봐야 겨울에 혹한기 같은 이런 추위는 이제 올 계절이 이제 지났고 더 이상 올 것 같지는 않고 와 봐야 이제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좀 떨어지는 뭐 꽃샘 추위 정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의외로 좀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꽃이 일찍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시회 일정하고 지금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은 온도 작게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뜻대로 잘 안 되죠. 온도를 내린다는 게. 그래서 일찍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를 하다 보면은 늘상 에란인들은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올해는 화통을 빨리 베껴서, 올해는 화통을 좀 늦게 베껴서, 올해는 화통을 좀 늦게 씌웠더니, 올해는 화통을 좀 일찍 씌웠더니,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꽃색이 100%가 다 안 됐다. 원래는 이 색이 아닌데 이런 얘기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죠. 내년에도 또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 하십니다. 그럼 언제 100% 만족할 만한 꽃을 얻느냐. 그런 뭐 100% 완벽한 꽃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말이 출란은 역시 어려워. 얘기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뭐 좋은 방법을 다 제시하기보다는 오늘은 꽃 색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꽃 색을 선명하고 진하고 특히 붉은 꽃 계통의 안토시아닌 성분의 후발성 꽃 같은 경우요. 햇볕을 받으면서 붉게 물들어가는 그런 이제 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꽃들을 선명하게 꽃을 얻으려면은 이제 날씨가 추웠을 때 꽃대를 화통을 열고 충분한 햇볕을 보게 해서 그 안토시아닌 성분을 계속 만들어내도록 꽃이 붉게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햇볕을 충분히 쪼여주는 이런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결국 이제 광합성을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지만 겨울에도 광합성을 합니다. 근데 온도가 뚝 떨어져 버려서 강추위가 오면은 광합성도 좀 멈칫하면서 그동안 광합성을 통해서 얻었던 양분들을 약간 그걸 가지고 비상식량으로 버티면서
겨울을 낳았는데 온도가 쑥 높아지면 그걸 소모하면서 또 광합성도 하죠. 그 광합성을 하면서 얻는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당분입니다. 당분이 생성이 돼요. 근데 이 당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당분이 꽃을 선명하게 하고 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테크니컬한 꽃 그 출란 재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분을 비료로 투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근한 예로 하이퍼넥스사에서 나오는 겨울용 비료가 있어요. 그 무질소 비료인데 그 겉에 보면은 꽃색을 선명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하이퍼넥스에서 판매하는 그 비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당분입니다. 당분을 거기다 탄 거예요. 뭐 쉽게 좀 설명하려면은 설탕을 탄 거죠. 근데 아주 미세하게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하게 타면 안 되니까 설탕이 너무 다니까 그래서 아주 약하게 탔겠죠. 그래서 꽃한테 당분을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일 같은 거 재배하시는 분들도 과일의 당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식물한테 먹이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분이 꽃색을 진하게 하는데 이 광합성을 통해서 봄 또는 여름으로 지나가는 그 무렵에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축적된 당분 그걸 가지고 쭉 이제 그 여름도 버티고 겨울도 버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분이 그 꽃색을 선명하게 한다 그래서 설탕을 출란에다가 아주 얇게 물에다가 타는 동 마는 동 아주 살짝 타서 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주면은 물론 출란이 당분을 섭취해서 꽃 색깔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은 이 당 성분이 뭐가 또 좋아하죠? 예, 벌레가 좋아합니다. 벌레는 단 성분이 있으면 몰려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탕 말고 천연 당분인 스테비아. 예, 스테비아는 이제 식물인데요. 식물인데 이파리를 뜩 따서 입으로 잘근잘근 씹으면은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천연 당 성분이 있는데 이 스테비아를 이제 당 성분을 이제 물에다 타서 스테비아를 으깨가지고 물에다 타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스테비아 성분을 주면은 그래도 인위적인 그 우리가 설탕 가루로 된 설탕을 타는 것보다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스테비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스테비아도 당 성분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좋아하긴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몰리거든요. 벌레들이 개각충이라든가 기타 뭐 이제 그 날파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벌레들이 모이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속에 미생물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미생물들도 뭐 당분이 가면은 좋아할 거예요. 막 거의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 미생물 중에서도 안 좋은 미생물들까지 다 같이 달라붙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당분을 인위적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다. 그거 이제 자기가 자신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데 야 식물이 당분이 있으면은 그 꽃색을 선명하게 한대. 그래서 이렇게 섣불리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봄과 그 초여름에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무렵에 적정한 15도에서 한 20도 정도의 출란이 광합성을 아주 최적으로 할 수 있는 온도를 맞춰주면서 햇볕을 충분히 쪼여줘서 광합성으로 그 성분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벌레도 오지도 않고 또 이 양도 사람이 주면은 과하다 또는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식물이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면은 필요한 만큼만 적당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비료를 투입하기 이전에 비료에 의존하기 이전에 식물 스스로가 광합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아주 최상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좀 더 내가 많이 줘야지, 좀 더 색깔을 남들보다 좀 빨갛게 해봐야지라는 욕심에 의해서 비료가 투입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터득해서 하실 것을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합성을 위해서 이 축적된 당분이 곧바로 꽃색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요것이 출란이 성장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는데 우리도 왜 그 좀 달고 한 초콜릿 같이 생긴 것을 에너지바라고 해요. 그게 아마 달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비상식량으로 등산 같은 데 갈 때 초콜릿을 챙기는 이유는 초콜릿을 먹으면 사람도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거든요. 식물도 똑같은 거죠. 초콜릿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적된 당분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꽃색에 영향을 미치려면 한 단계를 더 거치죠. 안토시아닌의 합성의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의 합성을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안토시아닌의 색소 합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로서 당분이 소모가 돼요. 거기에 생장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소요되지만 안토시아닌이 생성되는데 돕는데도 이 당분이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햇볕을 쫙 쬐면서 그동안 축적돼 있던 당 성분을 다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안토시아닌으로 작용을 하면은 꽃색이 선명하고 아주 붉고 진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안토시아닌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온도는 낮은 온도에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낮은 온도라는 것이 뭐 대충 보면은 이제 15도 미만, 10도 미만으로 차가워졌을 때, 추울 때, 요즘 이제 겨울 날씨로, 요즘 날씨로 본다 그러면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밤 기온 정도가 되겠죠. 밤 기온에 온도가 탁 내려가면은 몸속에 축적하고 있던 당분을 안토시아닌으로 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방마다 그 과일이 달고 맛있는 지방은 뭐 전라도의 임실이라든가 우리 경남 쪽에는 밀양사과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름난 곳들의 지형을 보면은 일교차가 큰 지방들이에요. 일교차가 분지형으로서 또 골짜기고 산에 어떤 깊숙이 있는 지역이라서 낮에는 상당히 기온이 올라가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상당히 올라갔을 때 당분을 생성을 하고 뚝 떨어지면 당분 생성이 어느 정도 주춤주춤하면서 그 생성된 당분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안토시아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과가 빨개지면서 몸에 있는 당분 성분을 또 에너지원으로는 소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일 맛이 달아지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인데 저도 뭐 구체적으로 이 농학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다면은 이 출란도 마찬가지죠.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일교차가 커지면 당분이 생성돼서 그 생성된 당분을 안토시아닌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꽃색이 진해지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안다면은 각자 출란을 재배하는 노하우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해낼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 식물이 뭐 잠을 자니 어쩌니 하지만은 광합성은 합니다. 광합성은 하는데 기온이 떨어지면 광합성을 주춤하더라도 낮에 기온이 베란다 기온이 올라가면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하면서 당분을 만들어낼 거예요. 만들어내다가 밤에 기온이 뚝 떨어졌다.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광합성도 못하고 온도도 주춤주춤해. 그리고 에너지원을 발현은 안 돼. 움츠러들고 속된 말로 이제 겨울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서 축적되어 있던 그 성분이 그냥 당 성분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꽃색을 발현시키는데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은
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물론 이 당 성분만 가지고 꽃 색깔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대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당 성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당 성분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 하면은 쉽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려우신가요? 만약에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더 쉽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언제 또 기회가 되면은 이걸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란 규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